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러분, 권영호TV 채널을 열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올라간 냉각수를 건드려서 연비를 개선한다 라고 하는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신 분의 자동차입니다.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XD 총 주행거리입니다. 121,546km입니다. 이 자동차의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런 장치도 달고 저런 장치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비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올려놓은 영상 안 믿으십니다. 레조 자동차입니다. 5km/의 리터 연비가 13.2km/L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해줬어도 안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곳으로 방문했답니다. 수원시 팔달구 지역에서 정비하시는 분들 혹시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이 내 단골 손님이다 라고 한다면 저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 차도 이렇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사기꾼이랍니다. 돈 벌라고 저런 걸 올렸다라고 하더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말보다는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군산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지금 평택에 출장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진단해 보게 된 거고요. 자동차는 뭐 진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오신 거는 냉각수를 건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셨는데 자동차 정비 경력 10년, 20년 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분들은 다 이 권영호가 사기꾼이다. 왜? 돈 벌려고 올렸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할 겸 해서 오셨는데 저한테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로 믿지 못하겠다. 그럼 안 와야 되지. 그런데 한번 믿어보겠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잠시 후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나오게 좀 찍자 했더니 거부하시고요. 손만 나오게 하는 범위 내에서 찍겠다라고 해서 우선 이 선생님 자동차에 연비가 좋을 수 있는 엔진 오일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또 하나 냉각수 비중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이 마이너스 30도씨입니다. 100년을 봤을 때 반 사셨습니다. 이 반 살아오는 동안에 마이너스 30도의 겨울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살았는데 아직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겨울철 동파를 걱정할 정도의 기온 이 마이너스 30도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0도 정도 되면요 사람 아마 그날 저녁에 운명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해외 토픽에서 봤습니다. 호주에서 영상 18도인데 동사했답니다. 호주는 영하로 가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데 영상 18도면 우리는 20도라는 조건이 얼마나 생활하기 좋다고 합니까? 그런데 18도에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상 18도에서 동사했다라고 하는 호주에서의 사건을 토픽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호주가 이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호주 인구가 약 2,500만인데 2,500만이 아마 전부 다 어떻게 운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낮은 기온이라는 말씀이에요. 수원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는 차고 가끔 파주도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 기온을 감안하고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냉각수 비중을 맞출 겁니다. 이 영상에 잠시 들어갈 건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한테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엔진 오일이 어떤가를 직접 비교해 보도록 했습니다. 엔진 오일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 HLA Hydrolash Adjuster라고 이 부품이 잘 작동하면 엔진 오일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품이 잘 작동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하냐? 오일이잖아요. 오일을 직접 만져서 이렇게 훑어보라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켜봤어요. 그리고 손만 찍었어요. 그 영상이 잠시 후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카메라와 먼 곳에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볼륨이 좀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경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있는 엔진오일 스틱 게이지를 뽑아서 직접 이렇게 만진 다음에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볐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가? 오일은요, 분명히 여기에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새 오일도 이물질이 있고요. 사용하던 오일도 있습니다. 좋은 오일은 이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누르는 촉감은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아주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종이를 넣고 문질렀을 때 종이가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살그머니 되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두 개를 합치고 손가락에 지문이 느껴지는가를 보십시오. 엔진 오일을 발랐으면 지문이 느껴져야 됩니까? 안 느껴져야 됩니까? 엔진 오일을 바르면요, 지문이 안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동차 오일은 여기다가 발랐을 때 유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느껴집니다. 좋은 오일은요, 손가락 지문이 안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오일이 내 차에 좋은 오일인가 아닌가를, 내가 지금 얼마짜리를 넣었는데 이게 좋은가 나쁜가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오일이다, 합성유다, 광유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성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손가락에 지문이 느껴지지 않는 오일, 그게 곧 극압 분산작용이 좋은 오일이고요. 유막이 좋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오일 하나 넣으면 RPM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ECU가 알아서 RPM 제어하는 겁니다. 곧 연비가 좋아지는 이유고요. 출력을 낼 때 가속감이 빨라집니다. 조금만 밟아도 휙휙 나가는 거예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지금 잠시 후에 나올 목소리의 주인공께서 명장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10년 경력자도 말 안 하는데, 20년 경력자도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권영호 영상에 매력을 느끼셨는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워낙 궁금한 걸 많이 가지고 오셔서 막 질문이 너무나 많으셔서 솔직히 저는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소기의 작업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고 권영호 말을 믿고 싶다라고 한번 오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다니셨대요. 유튜브에 영상 올린 분들을 어디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왔다는데 제가 제 입으로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이 오일이 왜 끄끌끄끌해요? 내가 5,000km마다 바꾸는데 지금 5,000km 타려면 한 2,500이 남았거든요. 2,500km가. 네. 근데 왜 끄끌끄러운 게 점도가 안 맞는 건가? 껄끄러운데? 원래 타고 나면 원래 끄끌끄끌한가요? 아닙니다. 타고 나면. 예, 엔진 오일. 처음에 탈 때는 미끌미끌하고.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면 끄끌끄끌하고. 아닙니다. 요즘에 엔진 오일이 이렇습니다. 엔진 오일 속에 뭔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용한 엔진 오일이 뭐예요? 저 합성 오일. 합성이에요? 7만원짜리. 7만원짜리? 네. 그게 4리터에 7만원 아니면 1리터에 7만원? 4리터. 4리터에? 네. 그럼 그게 합성률. 아니, 정비사들이 합성유라니까 합성유를 믿고 하는 거 고객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합성유 아까 이라고 하지. 아. 이 통을 쳐다보고 우리가 합성유 맞아요. 이게 꼬치꼬치 물어봤으면 혼자. 물어봐야지. 그런데 박사들이 다음부터는 엔진 오일을 선택할 때 지금 보셨다시피 새 오일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껄끄러운 게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오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새 오일도 껄끌끌하다 이 말이죠. 예, 맞아요. 새 오일도 있어요. 새 오일 속에 왜 그런 게 있겠는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 영상으로 저장할 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엔진 오일은 일단 불량이 났다. 이것 때문에 엔진 속에 들어있는 부속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연비하고 출력도 떨어진다 이 말씀.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잔고장이 많이 생기죠. 예. 보밍음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봅니까? 보밍음에 대한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알 건데, 보밍음이 생기는 원인이고요. 흡기 오염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저 엔진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차들도 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비정상이라서 엔진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연비가 나쁜 이유도,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자동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엔진 오일이 많이 없어지는 차예요. 근데 이 차는 안 들어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수리를 안 해도 저 오일을 잘 선택하면 수리할 일이 없다는 뜻이야.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예. 이래 영상 올라가 댓글 물어보면 그런 방법은 없다는데 방금 박사님 이야기했는데 손으로 만져봐 그런 거는 그거는 무슨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던데. 네. 근데 박사님은 어떻게 손으로 만져보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이것만 해왔어요.
아니 자동차 명장 박사도 손으로 만져갖고 아, 하면 어때요? 남의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나는 엔진만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래요? 남들은 그냥 다른 거 하다가 엔진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뭐 잠깐 뭐 어떻게 해서 아는 얘기 있는 건데. 오일도 불량이란 말이에요. 네, 오일도 불량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떤 자. 오일을 넣어야 돼요? 잠깐만요. 이걸 닦아가지고 이 오일, 자 여기다가 이게 우리 엔진 오일 좀 찍어줘. 여기다가 밑에 좀 찍어보면 돼. 엔진 오일을 여기 계시다가 저 오일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찍어볼 거니까 그걸 만져보라고요. 근데 왜 오일통 공개라? 안 하지요. 공개 브랜딩이니까. 아니 공개하면 그게 선전이 많이 될까요? 아니 내가 오일 장사야? 특정한 회사에 오일을 선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를 갖고 와서 잠깐만 다시 찍어서 훑어갖고 만져보세요. 미끌미끌한데요. 예, 미끄럽죠? 예,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죠? 예. 이 오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표가 아니에요. 뭐야 이거? 우리 오일의 상표예요. 우리 브랜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짝 보면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그냥 통만밖에 안 보여드려요. 이 통에 그 적혀 있어. 없다니까. 예.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관리 잘 하셨지만 신기하네. 전혀 모르고 나 관리를 하신 거예요. 3, 4천에 항상 갈았는데 네. 오일 관리는 진짜 잘했는데 네. 오늘 이거 듣고 나니까 네. 진짜 뭐랄까 진짜 이런 게 있나 싶고 더 궁금해져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동차 분야는 박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자칭 안다 박사죠.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내가 미친놈 소리 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찍어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으로 궁금한데 최고는 왜 미끌미끌한 건데요? 그러니까 브랜딩 한다고 했잖아요. 저런 거를 없애는 브랜딩. 저거 보여주고 다 공유하면 돼. 아니 왜 공유하냐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정을 올립니까? 사장님 말을 다 믿을까요? 사람들 전국적으로. 아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는 단골집에 가서 정비해보고. 근데 저 오일을 넣어갖고 네. 해봤잖아요. 네. 한 몇 킬로 타면 느낌이 와요. 저거요? 몸으로. 바로 느껴집니다. 예, 바로 느껴지고요. 엔진 오일 수명이 길어지고요. 연비도 좋아지고, 뭐 출력 좋아지고 이런 말을. 신뢰가 안 된다지만 이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뭘 만약 저 오일 바꾸면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비쌉니다. 엔진 오일 수명이 쭉 늘어납니다. 출력 연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느낀다고요. 예, 아니 못 느끼면 내가 다 빼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무리 초보자도 와서 오일 교환하고 풀로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갈고 오일 갈고 몇 킬로 탈 수 있어요? 한 2, 3만 킬로. 에이 정말. 안 믿기죠.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이 된다고 그러잖아. 거기서 가격이 이 정도니까 2, 3만 킬로 타긴 가겠네. 이 정도니까. 그러면 오히려 싼 거죠. 그래 보면 오일이 싼 거. 싼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길이 저 오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 오일을 넣으면 다른 작업을 할 일이 없어요. 방금 만져본 오일 넣은 차가 있어요. 다 넣어요, 다. 그러니까 왜 묻냐면 나한테 찾아오신, 지금 저 차 있잖아요. 아니, 왜 묻냐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거를 넣고, 지금 저 이 차 보이죠? 이거? 저기 벤? 예, 저 외제차요. 이거 넣고 저것도 지금 저 오일 넣었어요. 빼달라는 사람은 있었어요. 전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저 타고 전화 온 사람은 있어요. 아니, 계속 저것만 넣어요. 저것만 넣어요. 예, 저것만 넣어요. 어떤 분은 내 말을 못 믿어서 한 번만 넣어보고 후회를 해도 후회해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오일 안 떨어지게 재고 좀 확보하고 계세요. 라고 와서 나한테 당부하는 분도 있었어. 사장님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만들다. 왕이라니까 내가 만든다니까. 브랜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존의 오일을 갖다가 브랜딩해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내면 안 되지. 왜 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지금은 냉각수 연비 불량 자동차를 정비하는데 냉각수 처리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엔진 소음 연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기계로 손이 들립니까? 쿵짝쿵짝. 자, 이게 돌아가는 소리 보입니까? 이걸로 작업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아반떼 XD입니다. 냉각수 클리닝 중이라 WTS의 작용으로 현재 RPM이 높게 나오죠. 약 1000 나옵니다. 공회전으로 두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동을 꺼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수가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몇 도 나오니까 보이죠? 가운데 센터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프로필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에틸렌 그리콜입니다. 요즘 기호로 G13, 골프 13이라고 하는 게 프로필렌이고요. 현재 이 자동차
자동차는 에틸렌 그리콜입니다. 에틸렌 그리콜 G11, 12 그리고 밑에 보면 에틸렌 그리콜이라고 써있죠. 현재 냉각수의 영하 온도가 몇 도인가 잘 보시고요. 냉각수 지금 완료 후에 pH까지 잘 맞췄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제거한 라제타 캡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갈 캡입니다. 아반떼 XD 자동차 연비가 나쁘다고 찾아오셨던 분의 자동차를 정비해서 마무리를 해서 출고시켰는데 너무나 좋아서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오셨고요. 이제 앞으로 엔진 오일을 바꾸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안 오셔도 좋습니다. 수원에서 팔달구에서 정비를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많은 걸 교환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를 조정하는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최소의 정비를 통해서 자동차 성능이 바뀌는 걸 원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진단해보고 여기에 뭐가 있냐라고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넣고자 하는 오일이 있다면 찍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없는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바이바이. 냉각수 정비를 하고 나가셨던 분께서 보내온 이모티콘입니다. 일부 메시지 문자는 몇 개 지웠고요. 현재 이 이모티콘을 통해서 냉각수 정비의 효능이 어떤가 간접적으로 한번 평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1단, 3단, 4단은 괜찮은데 2단이 도치는 현상이 있다. 미션 오일 2도 자주 바꾸고 해도 안 돼서 미션을 바꿨는데 뭐가 문제죠? 나중에 만나면